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만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국군의 날, 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맞이하여서 집 안에서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그 서울 시내에 있어 보니까는 아마 국군의 날 행사 때문인지 비행기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뿌연데 행사 잘 치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중동 지방에 지금 파란이 일어난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들을 보면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단한 국방력으로 인해 받쳐줘야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자 한마디. 누구 말이 맞아 들어갈까?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이 있는 동안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바로 회복을 시키고 오히려 종가는 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역에 빠져 있다가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고, 즉 가격 많이 떨어졌고, 단기물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단기물이 금리가 많이 올랐고 장기물은 금리가 낮았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거꾸로 죄송해요. 장기물이 금리가 높았고 단기물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게 올라오면서 좀 평평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미신물경제협회 연례총회 가서 연설을 했던 건데요. 금리 인하 속도는 데이터에 달렸다. 뭐 이건 뭐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전도표는 경제가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는 연내 25bp씩 두 번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만 11월 7일 연준의 금리 인하가 B컷이 단행될 것이다. 즉 두 번 50bp 0.5% 포인트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다른 궤적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깜짝 놀랐고 페드워치 쪽에서도 금리 동결 의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50bp를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쪽에서는 일종의 그 음모론을 제시했었죠.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일부 정치적 판단이 아니겠느냐, 정치적 고려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은 25bp가 맞는데 지금 분위기가 50bp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조금 더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앞으로 미 경기가 전반적으로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면 통화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기조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두 가지이며 물가 및 고용. 우리는 각 회의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 물가와 고용이 있고 우리는 각 회의마다 통화 정책 결정을 지속할 것이다. 즉 회의를 따라서 통화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서 경제를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FOMC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25p가 되겠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모두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데이터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파월만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 알베르토 뮤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말까지 2회 이상 25p 인하를 예상한다. 그리고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다면 인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고용이 악화된다면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반면에 미셸 보우만 메파죠. 연준 이사, 투표권을 이사님이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데이터들은 여전히 경제가 강력함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미셸 보우만 얘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냥 25bp 인하로 가는 분위기인 거고요. 반면에 자, 중요한 얘기를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얘기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부터 보고 요 얘기를 할게요. 오스탄 골스비는 연준의 벤치마크 당일 금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25bp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져야 한다.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야? 계속해서 꾸준히 25bp 또는 그 이상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들렸고요. 자,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신호 체계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요걸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된다면 또 다른 빅컷도 열려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간 신규 고용 증가치 10만 명이 일종의 기준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훨씬 밑돌 정도로 고용이 둔화된다면 또 다른 극적인 움직임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라팔 보스틱 연준 총재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통 지난번처럼 막 8만 9천 뭐 이렇게 나오면 수정치, 확정치가 8만 9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 연준이 움직일까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자, 10만 명보다 아래 확실한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면 그 훨씬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9만 5천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닐 것 같고 9만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뭐 7만 정도 7만대 나오면 그건 뭐 명확한 거고요. 아마도 8만대 정도가 나와도 연준은 50bp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발표된 수정치,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된 건 10만대가 나왔으나 그 전에 10만대가 나왔던 수정치는 10만대 이하로도 나왔잖아요. 비농업 고용이.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도 중요하지만 지난달 수정치, 지난달에 발표된 수정치가 만약에 10만을 훨씬 밑으로 나온다. 막 8만대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은 11월 달도 연준은 50pp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10만 이상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25p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 보시는데 훨씬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우리보단 데이터를 당연히 훨씬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전문가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 데이터와 이전 데이터의 변화 분석 과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수정치 사원들을 봐서 이것도 10만 이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50pp나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반반 짬짜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툭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발언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특별히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치가 100.42에서 100.76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유로 달러도 내려가는데 유로 달러는 1.116에서 1.113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유로는 이제 막 경기 나오는 지표들 각 국가의 지표들 보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뭐 제조 활동 지수도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랐죠. 그리고 중요한 나라가 있죠. 여기에 있어서 핵심인 나라 요즘에 어디? 1번. 네, 1번. 시게로 총리가 의회에 당선이 되면서 금리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고 덕분에 일본 엔화 가치는 폭등을 했습니다. 엔화 환율의 하락으로 가치가 상승했죠. 뒤쪽에 있는 놈들 있잖아요. 달러 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달러 원이에요. 먼저 있었던 통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가 읽혀지는데 그러니까는 유로화가 먼저 유럽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유로가 아니고 유로 달러예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놈은 숫자가 올라가면 강세인 거고요. 뒤에 올라가 있는 놈은 숫자가 올라가면 약세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숫자가 내려가야 강세인 겁니다. 숫자가 내려가야. 자, 우리가 원화 환율이 강세다 할 때는 1,400원이 강세예요, 1,000원이 강세예요. 1,000원이 강세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어야 환율이 떨어질 때 이걸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간단한 얘기 드렸고. 자, 엔화가 어떻게 됐느냐?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뭐 141엔대 막 이렇게 가던 게 이제는 143.66으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위안화도 7일 밑으로 떨어졌던 게 이제 7 위안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7.01 위안으로 왔고요. 원화는 1,310원까지 떨어졌던 게 1,316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와 원화는 강한 통화로 향후에 점차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재미난 것은 중국 시장 미친 듯한 본 적이 없는 폭등을 했죠. 지수가 10%가 올랐어요. 선전 지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하이 대표 지수도 8%가 넘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줬고, 대부분 8종목을 제외하고 5천 종목이 올라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의 ADR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올라서 시작했어요. 올라서 시작했는데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또 시장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P&T오더는 0.42% 하락, 징동은 0.25% 상승, 트립닷컴 3% 하락, 알리바바 1%대 하락, 바이오동 0.12%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바뀌었고요. 분위기가 바뀌었고 여기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휴장을 하고 나서 내일부터 다시 열리게 되는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업 뉴스들 몇 가지 보게 되면 애플이 오픈 AI에 투자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철회를 하기로 하면서 주가 급등 마무리됐고요. 자동차 주식들 부진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가이던스를,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5.5에서 7%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12%나 급락을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 모터스 3%대 하락, 에스턴 마틴은 무려 22%대 하락을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고 전체적인 미국 수요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 이익 가이던스를 내린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스텔란티스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 부진이 단순히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약진이 타국가들, 특별히 중국에서 자동차 팔아먹던 장사하던 업체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저는 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운행하기 위한 여건, 충전 여건은 매우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태면 뭐 무조건 전기차로 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오일 가는 거, 그 다음에 매일 자주 가는 주유소, 이런 걸 전혀 안 가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자동차를 볼 점검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고 세워놓고 꼽아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근데 게다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대략, 이게 정확한,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18년, 20년 정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한 30% 정도는 전기 요금이 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 때 구매 보조금 주고 운행할 때 전기가 무척 싸니 운행 비용을 막 몇 년 이상 하면은 내연 기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1년에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나오는 이유이고, 이것이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하기가 힘든, 장사해 먹기가 힘든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근데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얘네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니오가 지금 무려 20억 달러의 투자자들을 모집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주가 폭등, 두 자릿수의 폭등을 하다가 장 마감에는 2%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정도밖에 나온 게 없어요. 9월달 지표가 46.1에서 46.6으로 조금 올라갔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50 미만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들, 또는 그 50 이상이라도 차이신 같은 경우도 차이신도 50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서비스업만 50 이상으로 있으니까 중국 경기는 계속 나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부양책을 썼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라이브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라이브 못하게 된 그 이유는 어제 오후장 그 마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촉촉한
날이고요. 갑자기 공휴일이 돼서 전 잠을 많이 잤어요. 그리고 오늘 뭐 느릿느릿하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고, 뭐 중국 시장도 특별하게 돌아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시간을 늦춰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내일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